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에 현역으로 입학한 2학번 권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에 군수로 입학한 2학번 정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에 재수로 입학한 2학번 박유성입니다. 9월 모의고사 시즌에 뭘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9월 모의고사를 수능과 같이 좀 실전처럼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수능을 보기 전에 수능을 미리 한번 본다 생각을 했고, 최대한 그 실전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행동 강령들을 실제 수능처럼 모의 훈련을 하는데 제일 9월 모의고사에 중점적으로 큰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윤원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수능을 보기 전에 미리 수능을 경험한다는 느낌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수능 과목들을 다 공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더 하겠지만 9월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의고사를 조금 대비 모의고사를 좀 풀면서 조금 내가 완성된 느낌이 들게끔 공부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저는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기출분석, 평가원 기출분석은 좀 완벽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할 때 9월 모의고사 전까지 기출 문제만 풀었고 사설 문제를 안 풀었어서 9평 전까지 저는 기출 문제를 좀 열심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산모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고 산모 때 못 받고 수능 때 더 잘 봤었거든요. 현역 때는 그래요. 제가 군수할 때 산모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못 봐도 열심히 준비하면 잘 볼 수 있고, 잘 본 사람들도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유지하거나 더 잘 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이과 통합되면서 교차로 선택 과목을 이제 고르는 게 가능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과탐 및 화작 문법 이런 선택 과목들 어떤 걸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는 걸 하세요. 이게 현역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화작물이나 문법을 학교에서 다 고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도 이제 몰아생투 중에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걸 보다 보면 본인이 이게 조금 잘 맞는다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기준으로 수능 선택 과목까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되게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아서 잘하는 걸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윤원이랑 같은 생각인데, 근데 보통 이제 과탐이나 그런 거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뭐 그럴 때는 이제 유명한 노래 승지하자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따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냥 좋아하는 게 없으면, 좋아하고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택 과목 뭐 하셨는지도 얘기해주세요. 저는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 맞고, 탐구는 화학원이랑 지구과학원 맞습니다. 저는 화작, 미적분, 물질. 저는 음매, 미적분, 화지 했는데, 저는 현역 때 화생을 했다가 재수 때 복권인데, 그 이유가
생물을 수능장에서 쳐보니까 아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능을 한번 보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생각하시면 바보야. 1년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한 번밖에 안 봤지만 동의합니다. 독학으로 수능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학원을 이용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고2 때까지는 학원을 다녔던 게 수학이랑 영어만 다녔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고3 올라올 때는 좀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뺏기는 시간들이 조금 아깝다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독학을 했던 것 같고 군수 때는 솔직히 학원을 못 가니까 인강으로 조금 충당을 했으면서 또 전역하고 나서도 그냥 학원은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수능 준비하면서. 저는 제 생각은 정시 부분은 이제 독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보통 재수를 할 때 종합 재수 학원을 갈지 독학 재수 학원을 갈지 이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독학을 선호하지만 종합 재수를 했습니다. 그게 자기 성격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게 자기가 이제 좀 성격이 되게 각오가 깊지 않고 좀 해이해지기 쉽다 하면은 그냥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정해진 시간적인 틀 안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학원을 저는 아예 안 다녔는데 그래서 저도 독학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독학이 잘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학을 하시다가 독학이 잘 안 되시면 학원을 그때는 빠르게 결단을 내려서 가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성현이 말한 이유 때문에라도. 그래서 추가하고 싶은 게 독학을 할 때 혼자 스터디 카페에 다니는 건 조금 비추해요. F시면 되게 슬펐거든요. 되게 외로워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나 힘들어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또 뺏기는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갈 거면은 독학 재수학원을 가라. 혼자 또 스터디 카페를 가지 말고 독학 재수학원을 갈 수 있으면은 가면 조금 심적으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되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ESTJ거든요. ESTJ가 제가 알기로 16가지 MBTI 중에 제일 좀 냉목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저는 혼자 스터디 카페를 다녔는데 저는 아직도 그 시기를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인강은 다 들으셨나요? 인강 들었죠. 근데 수학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조금 뉴런 말해도 왜냐면 저희 인강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 추천을 해주세요. 같이. 저 뉴런은 들었었거든요. 뉴런이랑 드릴 모르는 문제들 그냥 그런 것들을 들었었고 과탐은 꼭 들는 걸 추천해요. 과탐 추천하고 국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국어는 저는 전 과목 다 들었는데 저는 이제 외로움 많이 타니까 이제 매일매일 선생님이랑 출석 체크를 하니까 인강 틀고 한번 마음속으로 인사 한번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수학을 현우진 선생님 말고 양승진 선생님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현우진 선생님과의 비교 차이점이 뭐냐면 되게 동글동글하시고 성격이 동글동글하셔가지고 되게 강의를 들으면 행복해져서 저는 이제 인강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외로움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인강을 별로 잘 안 들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천하고 싶은 인강이 있다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이제 엔제를 보통 요즘 많이 푸는 추세니까 현우진 선생님의 엔제를 사서 풀다가 이제 강의를 들었고 또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이제 서울 인천고등학교라는 곳인데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서 EBS 지구과학 1 강의를 하시던 킹갓 정영일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짜? 그래서 만약에 EBS 들으신다면 정영일 선생님 정말 강의력 좋으시고 아주 친절하시니까 제일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할 말 있어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배분의 그 메가스터디 조정식 선생님인가? 조정식 선생님. 조정식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사설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사용을 하셨다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주세요. 저 실무 시즌 때 저는 수능 시간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냥 맨날 했던 것 같고 현역 때는 맨날 못하고 그냥 분수할 때는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입시 커뮤니티 같은 데 보시면은 공부법 관련해서 글 막 찾아보면은 맨날 실무 풀면은 되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던데 그냥 저는 감각 늘리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제 많이 만나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출을 많이 봤다면 그래서 저는 그냥 맨날 실무 그대로 풀고 틀린 문제 한번 보고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정시를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10월부터는 그런 요즘에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가 정말 되게 컨텐츠가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 10월 정도부터는 이제 한 번쯤은 접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모의고사 푸는 거를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그 점수 매일매일 이렇게 저는 메모장에다가 아직도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 점수를 다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또 ESTJ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실무나 엔제를 9월부터 풀었는데 항상 저는 그거를 풀기 전에 평가원 기출 분석이 진짜 제대로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실무를 풀면서 문제 하나를 볼 때 이제 기출 문제에 다른 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정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수학 실무를 푸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이제 이거 뭐 예를 들어 몇 년도 몇 번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제 자기의 기출 문제집이 있으면은 거기 무슨 단원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 뭐 한 번 당했던 문제면은 그때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얘 좀 재밌네 뭐 이런 이 문제 좀 날 갖고 노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갖고 놀면 그거 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걸 하고 항상 저는 실무를 풀고 오답 체크도 오답 체크지만 엔제 같은 걸 풀고 나서 리뷰를 그 자기 기억에 남는 기출 문제를 다 꺼내 와가지고 다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가 중요하지만 사실 기반이 되는 거는 평가원이다. 공부할 때 단권화라는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하시잖아요. 혹시 하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단권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실수 노트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구과학 공부할 때 그 어떤 책을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틀린 걸 한 번 다시 볼 때 다 두 번 틀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만 따로 째가지고 그냥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하루 이렇게 보고 버리고 그런 식으로 매일 했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되게 흔히 말하는 지역적인 개념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그런 하나의 보기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것들은 근데 다시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큰 책 하나를 다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둬서 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태블릿이 있는데 자료화면 나갈 텐데 그 지구과학의 지역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번호별로 매겨서 정리를 해놨던 것 같아요. 네. 수능날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도 그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수능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언을 충고를 한마디 드리면 수능날 컨디션이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수능날 컨디션이 좋아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쳐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여태 한 것만 제대로 잘 보여주고 와야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이오리듬이랑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관리를 한 게 바이오리듬이랑 약간 모래주머니 효과 그거랑 약간 징크스 루틴 같은 거였는데 일단 첫 번째가 바이오리듬은 이제 무조건 그 사람이 일어나서 2시간 있어야지 내가 깬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서 7시 시작이 8시 40분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서 30분 운동을 했으니까 6시에 일어나면은 이제 2시간 40분 지나 있으니까 팔팔하다라고 세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는 이제 수능 날에만 아침 30분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딱 모의고사 날에만. 평소에는 6시 일어나서 6시 반까지 운동을 하는데 모의고사 치는 날에만 운동을 안 하면은 뭔가 좀 기분이 뭔가 버프를 받은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루틴은 이제 약간 TMI인데 저는 중요한 날에 약간 언더웨어를 레드로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 진짜 TMI인데 트렁크 하나랑 드롭즈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딱 입어주면 그 기분이 빠지지 않게 그래서 한 번은 입었으니까 이번에 기분이 좀 빠져 있을 때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고 그런 느낌으로 싸게지는데 너무 부끄러워.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수능장 가면은 화장실 자주 가니까 그때마다 화장실 가면서 아 역시 잘 친 것 같구만 이러면서 근데 그게 언더웨어가 아니더라도 뭐 신발도 있고 신발도 있고 샤프심 같은 것도 샤프심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나는 동화 샤프심 쓰겠다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좋은 성적을 받으셔서 우리 과에 오셨을 텐데 다른 여러 좋은 학과와 학교를 두고 우리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진학사에 저는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이 비전과 미래를 보고 이과에 MK 원서를 썼습니다. 와, 정시 같은 경우는 지원서를 3개까지 쓸 수 있는데 제가 3개 다 붙었어요. 와. 근데 이제 나머지 2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곳이었고 여기랑은 조금 결이 다른 곳인데 저는 저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이 이곳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붙자마자 들어와서 정말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만족도가 너무 좋고요. 너무 좋은 사람들 많아서 후회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과가 이제 삼성전자랑 계약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제가 신검 1급이거든요. 대한민국 건화로 태어나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에 한획을 긋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 입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정시생, 수험생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시면 꼭 이제 추후에 다른 학번으로 입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오는데 여러분이라고 못 오시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정말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선후배로 만나가지고 학교 생활부터 해가지고 직장 생활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재수할 때 항상 속으로 생각했던 말이 있는데 이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